안녕하세요. 이타 아카데미 권준호 기술사입니다. 자, 제 126회 건축전기 설비 기술사 3교시, 4교시 문제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3교시 좀 볼까요? 자, 전체 6문제 중에서 5문제는 무난하게 선택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5문제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해서 5문제를 쓸 필요는 없고요. 이 중에서 내가 잘 쓸 수 있는 문제를 먼저 선정하시면 됩니다. 뭐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기본적인 내용에서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하고 뭐 시사성 이슈라든지 뭐 신기술이라든지 논문지 이런 데서 이제 아주 어려운 외곽 분야의 어떤 좀 깊이 있는 어떤 내용들을 좀 묻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 문제들 중에서 어떤 문제를 선택하는 게 좋으냐. 어렵다고 해서 어려운 문제를 내가 굳이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잘 쓸 수 있는 거를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5문제 중에서 잘 쓸 수 있는 거 쓰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1번, 2번, 3번, 5번 같은 경우에는 요게 저도 이거 하면서 똑같은 게 계속 나와가지고 15년간 8번, 8번 동일하게 나왔더라고요. 기출문제 중에서 출제를 한 겁니다. 이렇게. 자, 이런 문제들은 기본이 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유전율, 투자율, 도전율, 저항률, 이거 기초이론 아닙니까? 제가 기초이론 중에서 한 20여 가지 정도 가지고 가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이런 용어적인 부분은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용어를 우리가 이해해야지만 전반적인 기술사와 관련된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본이 되는 거니까 어렵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깊이 있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겁니다. 다 기본이 되는 거예요. 대지 저항률 기본이 되는 거죠. 측정 방법, 위너의 사정국법 엄청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연료전지 굉장히 많이 나온 문제 아닙니까? 또 기본적인 걸 물어봤어요. 뭐 최근에 연료전지와 관련된 이슈화 되어 있는 어떤 특이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물어본 게 아니고 기본적인 구성 요소, 종류, 특징, 뭐 기본 아닙니까? 그 다음에 삼상 단락 사고에 대한 고장 개선 이거는 뭐 당연히 기술사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어려운 고장 계산은 못하지만 단순한 이런 고장 계산은 좀 하실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유도 전동기 속도 제어 방식, 인버터와 관련된 문제도 상당히 자주 출제가 된 거고요. 뭐 그렇다고 우리가 인버터에 대한 아주 깊이 있는 어떤 설계 내용과 관련된 그런 인버터를 설계하시는 분들 또 인버터만 가지고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분의 그 정도의 수준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인버터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특성들, 뭐 전기 설비에 미치는 영향들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뭐 수치 해석이라든지 뭐 깊이 있는 어떤 내용들, 뭐 학회지에 나오는 그 정도 수준을 요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시면 그런 쓸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5문제 정도를 선택을 하실 수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킵하는 문제로는 뭐 전기 자동차와 관련된 문제. 이것도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은데 왜 제가 이 문제도 어렵진 않은데 왜 제가 스킵하는 문제로 넣어놨냐면 규정을 물어봤단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그 환경부에서 제정을 한 전기 자동차 인프라 여기 지금 글씨가 빠졌는데 인프라 설치 운영 지침이라는 요 규정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한국 전기 설비 규정에 나와 있는 것들을 물어봤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강의를 했고 그 내용을 한번 이제 확인해 보신 분들 어렵지 않아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 환경부에서 제정을 한 이 설치 운영, 인프라 설치 운영 지침이라는 것도 결국은 전기 설비 규정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내가 감을 잡고 이런 것들을 쓰면 되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딱 이 규정에 대한 요 항목을 딱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채점하기 위한 답안지에는 이 내용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환경부.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들어가 있겠어요? KC. 그 다음에 여기에 관련된 이런 규정의 내용들이 쭉 들어가 있겠죠. 그럼 답안지 쓸 때 이렇게 딱딱 내가 쓴 답안지와 내가 작성한 답안지와 채점위원이 보고 있는 모범 답안지와 내용이 안 맞겠죠. 그럼 좋은 점수를 안 주고 쭉 긋겠죠.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평이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내가 점수를 깎아주세요라고 어떤 그 빌미를 제공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어렵고 이렇게 어떤 지침에 대해서 어디 몇 조 몇 항 어디에 나와 있는 뭐 이렇게 딱 지정해서 문제를 내버리게 되면은 그거는 못 써요. 네, 못 씁니다. 거기에 너무 많은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전기 자동차와 관련해서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됐지만 이렇게 이러한 형태로 뭔가를 딱 어떤 그 몇 조 몇 항이라는 항목을 지정해서 어떤 규정에 대해서 설명하라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요. 될 수 있으면 뭐 10문제가 나오면 그냥 9문제는 그냥 스킵하세요. 한 90%는 버리고 내가 취할 수 있다 하면 한 10% 정도만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 선택에 대한 부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제가 이런 영상을 올려드리고 자료를 이제 이렇게 제공해 드리면서 가끔 듣는 질문이 이겁니다. 왜 스킵을 합니까? 제가 어떤 방법을 알려드린 거고, 요건 하나의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 또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 놓은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 스킵하는 문제인데 내가 자신 있어. 그러면 당연히 가져가셔야죠. 요거는 제가 어떤 하나의 그런 방향을 제시해 드린 거기 때문에 요 방향 자체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본인 스타일에 맞게끔 좀 조정해서 만드시면 되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찾으려면 힘이 드니까 제가 이런 어떤 영상이나 자료를 통해서 그 부분에 들어가는 어떤 소비되는 에너지를 조금 덜어드리기 위해서 이런 자료를 만들고 영상을 제작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4교시로 들어가겠습니다. 4교시.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뭐 4문제 정도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 보시면 수전 방식의 종류, 이거 뭐 많이 우리가 공부했던 거죠. 여기에 뭐 제가 유튜브 영상에도 올려놨었는데, 뭐 1회선, 2회선, 그 다음에 2회선 수전 방식에서도 뭐가 있습니까? 동일 변전소 2회선 수전, 다른 변전소 2회선 수전, 그 다음에 스포트 네트워크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된 그 전기 공급 약관이라고 있습니다. 설계하면서 우리가 항상 그거를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전하고 협의해서 수전 방식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여기다 같이 좀 그 발췌해가지고 여기 그 내용을 인용해서 답안지 추가적으로 작성해 주시면, 이분이 설계 경험이 있고 또 기술사로서의 어떤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좀 가밀해 주시면서 뭔가 차별성, 즉 변별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답안지를 만들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메시 접지 설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주 출제가 되는 거고요. 뭐 IEEE, 그 다음에 이게 80 스탠다드 801인가 802인가 그래요. 좀 헷갈리는데. 그 다음에 IC 관련해서 설계 기법이 있고, 요게 두 규정이 이 기준들이 전부 다 12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걸 묻는 거고요. 기본이 되는 문제이고, 요거는 요 플로우를 좀 암기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동심 케이블의 종류 3가지에서 뭐 요거는 기본적인 문제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외우지 않으면 또 안 써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동심 중성성 케이블에 대해서 뭐 원어로 설명, 이런 것들 면접에서 물어본단 말이에요. 저는 면접에서 이런 문제를 두 번 경험을 했어요. 발승배전 건축전기 하면서 뭐 22,900 동심 중성성 케이블을 원어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근데 갑자기 아무 생각 안 하고 있다 그 얘기를 딱 들으면 생각이 안 나요. 황당하지만은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어렵진 않은데 외우지 않으면 이제 잘 쓸 수는 없지만 외웠다고 하면 뭐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 다음에 변압기의 정기적 보호장치와 기계적 보호장치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이거 기본적인 문제 아닙니까? 자, 여기 나와 있는 문제는요, 적정하게 기술사 문제로 내기에 상당히 좋은 적합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누구나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들은 누구나 답안지를 쓸 수 있는 건데,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린 게 뭐냐면 변별력이거든요. 어떻게 변별력을 줄 것인가. 자, 변별력을 줄 수 있는 방법은 기본적인 내용을 열심히 공부하십니다. 자, 그러면 기본이 쌓였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기본적인 내용이 실무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를 또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을 답안지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열심히 연습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다 잘 봤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기준에서. 그런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을 가지고 제가 반복해서 공부하시라고 말씀드린 게, 기본을 가지고 반복해서 공부하다 보면 기본 내가 외웠어요. 그러면 그걸 또 보게 되면 똑같은 형태로 공부 안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자, 이 내용이 그럼 실무에 어떻게 적용이 되지? 거기까지 공부해요. 그럼 실무에 어떻게 적용이 된다라는 것까지 내가 들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 단계는 이 내용을 내가 답안지에 어떠한 구성으로 적용해서 만들어 볼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겠죠. 그리고 만들어 봅니다.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어설퍼요. 그걸 2번, 3번, 4번, 5번, 10번 수정하다 보면 조금씩 다듬어지면서 되게 보기 좋은 답안지가 돼요.
누구나 다 한 문제당 3페이지를 채웠다고 하면 어떠한 밀도로 채웠는가, 어떠한 구성, 어떤 디자인으로 이것이 작성이 됐는가에 따라서 다 잘 봤지만 점수를 높게 받는, 즉 60점이라는 점수를 받는 분은 이제 거기서 가려지겠죠. 이런 것들이 변별력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200제라는 문제를 자꾸 묶으려고 하는 거고, 걔를 가지고 자꾸 반복하면서 조금씩 다듬어 가면서 완성도를 올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완성이 되면요,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잡다구리한 내용들은요, 얘를 완성하는데 200문제를 완성하는데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하면 주변에 잡다구리한 거를 200문제를 정리하는데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고 3개월에서 6개월이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 아주 뭐 이런 복잡한 좀 밀도가 떨어지는 내용을 가지고 막 열심히 해갖고 10년을 공부했다고 해서 기본이 완성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어떤 구심점, 기본이 되는 내용을 가지고 구심점을 만들어서 반복해서 연습하시고 그게 내 걸로 만들어져서 이제 숙달이 됐다고 하면 그 다음에 주변에 이제 응용되는 부분으로 넘어가시는 게 좋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되겠죠. 스킵 문제. 보시면 전기 설비 규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전기 설비 규정과 관련해서 제가 유튜브에 23편의 영상을 쭉 연속해서 올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타 홈페이지에는 여기에 45편을 올려놨거든요. 이 안에 이 내용도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왜 스킵을 했냐면 이런 부분들은요, 이런 부분들까지 외워서 공부하는 분들이 없어요. 중심이 되는 부분도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막 10번, 20번 반복해도 잘 안 써지는 판국에 이런 어떤 자주 출제가 되지도 않고 뭐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이게 하여튼 기술사 공부의 어떤 그 자료로 보기에는 좀 부족한 내용들을 외워서 가는 사람들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반복해서 출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요거는 내가 한번 눈으로 확인하는 거지 기술사 답안지로 옮겨 적기 위해서 어떤 서브노트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스킵을 하셔도 됩니다. 자, V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가도 좋습니다. 요거는 제가 핵심 과제에도 넣어놨습니다. 넣어놨고 예전 자료에 있습니다. 있는데 이걸 왜 뺐냐면 앞에 내가 잘 쓸 수 있는 문제가 많아요. 많은데 굳이 이걸 선택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요거는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유형의 문제가 이제 LCC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파악해 두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총론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를 많이 가지고 갈 필요는 없고요. 한 10문제 정도. 그 다음에 뭐 감리와 관련된 문제가 전기 감리, 이 문제도 자주 출제가 됩니다. 이것도 한 뭐 5개 내외.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IC가 기술 기준과 이게 그 결합이 되면서 KEC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 한 5개 정도. 뭐 그 다음에 기타 뭐 내성 규정이나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한 5개 정도. 이렇게 해서 한 2, 30개 정도를 이렇게 좀 모아가지고 가지고 가고 이걸 조금씩 바꿔가면서 준비를 하시다 보면 이제 합격권이 이제 가까워지는 거죠. 뭐 기술사 공부라는 게 뭐 2년 단기간에 끝낼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물론 열심히 하셔야 되지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하나씩 밟아 나가신다라는 생각으로 공부하시는 게 좋고요. 뭐 한 번에 내가 모든 걸 다 해결하겠다 하면 오히려 더 그게 역효과가 나기 때문에 이런 그 합격까지의 기간이 더 늘어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좀 이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번 시험은 전반적으로 다 쉽게 나왔습니다. 쉽게 나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합격자를 뭐 이제 많이 배출하는 건 아닙니다. 한 10명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 전에 발송배정 기술사가 60명을 뽑았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전기설비 기술사가 생긴 이래 발송배정 기술사에서는 60명이라는 걸 뽑은 적이 없었는데 뭐 그런 예외적인 상황도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뭐 신이 아니기 때문에 몇 명을 뽑는다라고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고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쉽게 평이하게 출제가 되더라도 한 10명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평이하게 나왔을 때는 뭔가 차별화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서 답안지 안에 써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뭐 남들이 모르는 거를 찾는 게 아니고 남들이 잘 알고 있지만 그걸 답안지 안에다 어떻게 잘 녹여서 전체적인 구성이나 흐름을 좋게 만들어주는 것이냐. 이거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고요. 또 반복하셔야 되는 거고요. 또 다듬는 훈련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기본이 되는 내용을 가지고 반복해서 학습하시면서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씩 점도를 높여서 완성도를 높여서 공부하시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보다 효율적으로 기술사 공부를 하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요. 내일 모레 이제 3일 뒤에 기술사 합격자 발표가 납니다. 그 발표되는 그 인원하고 제 강의 영상하고 좀 이렇게 서로 비교하셔가지고 수험 방향을 잘 잡아보시고 또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고 기원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